이제 천무경 해석 4편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편마다 9자 모두를 해석했는데요. 4편에서 다룰 삼천이, 삼지, 삼인이는 한 편을 모두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에 총 3부로 나누어 담아보았습니다. 4편부터는 내용도 방대하지만 확실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다각도에서 비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천무경은 따라서 원초적인 학문을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형이상과 형이하를 넘나드는 철학, 과학의 상대론과 양자론, 수리 및 기하학 등 여러 영역을 복합하여 바라보아야 하지요. 보통 천무경을 팔계와 하도낙서, 주역 등을 참고하여 많이 풀이하는데 모두 천무경의 원리가 응용된 것들입니다. 천무경으로 다음의 것들을 해석해야 하는데 반대로 다음의 것들을 가져와 천무경을 해석하지요. 그것이 기초적인 법칙을 증명하지 못하고 해석에만 앞서면 성형과 고서에 의존한 미사여구와 화려한 문장으로 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편은 물질의 천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상의 천지인이 토대가 되어 나타난 것이 물질의 천지인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세 개의 극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법칙을 따르고 세상도 이 천지인이라는 3가지 극으로 이뤄지는 것이지요. 무한한 삼극의 바탕인 우주에 전체적인 형상이 부여되면서 무한한 형상을 형성하고 그 형상이 최대로 표현된 물질로 나타납니다. 표현된 물질은 삼극이 본바탕이 되어 천지인으로 구성되지요. 여기서 물질로 드러난 천지인 역시 저마다 3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삼극으로 이뤄지는 물질의 천지인은 이어서 양극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양극 또한 서로를 매개하는 중간에 극이 있기에 양극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삼극이지만 물질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낼 때는 양극의 모습만이 드러나지요. 4편에서는 물질의 천지인을 각각 구성하는 기본 3요소와 그 요소로 구성된 천지인이 드러내는 양극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4편은 3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물질의 하늘, 2부는 땅, 3부는 인간을 각각 다룹니다. 지금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안으면서 1부를 시작합니다. 1부는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 중 물질의 하늘인 삼천이를 설명합니다. 삼천이, 삼극으로 이루어진 하늘이 양극으로 나타나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물질화된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입니다. 삼천이에서 앞의 삼은 무와 일이 가지는 삼극의 속성을, 물질화된 하늘 또한 가진 삼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은 물질화된 하늘이 갖는 물질의 기본 3요소이지요. 그리고 뒤의 이는 이 물질의 기본 3요소가 하늘에 만들어내는 양극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초적인 3요소가 물질을 구성하는데 이 구성된 물질의 모습이 양극을 띠는 것이지요. 처음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들어서 이해를 한층 돕겠습니다. 앞에서 무한한 형상 속에서도
형상이라는 관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게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로 나뉘는 법칙을 항상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의 3요소가 물질화되어 극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있다 혹은 없다라는 두 가지의 존재 방식만을 갖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삼극의 법칙에 따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구성된 물질의 모습은 양극으로 나타납니다. 하늘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속성으로 세 가지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은 무엇일까요? 근거를 들어가며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와 유무가 있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라는 본질이 있어야 하듯 하늘은 땅과 인간이 있기 위한 근간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갖는 물질의 3요소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겠지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실제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세워지려면 존재하는 대상이 속해질 수 있는 전체가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실제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전체에 속해진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는 시공이라 합니다. 시공은 곧 존재의 근저이며 물질 전체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제약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지요. 하늘이 가지는 물질의 기본 3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시공입니다. 시공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변화하고 그것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물질에는 전체적으로 시공이라는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데 물질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그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로 든 형상의 구성 중 있다와 없다를 매개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다시 있다와 없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존재의 근저인 시공도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이고 유기적 관계이지만 시간의 속성과 공간의 속성에는 차이가 있지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인 시공은 서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정확한 정의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공간의 정확한 정의는 시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입니다. 이제 시공에 의해 실제라는 개념이 세워지면 실제하는 대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파동과 입자가 있습니다. 이 파동과 입자가 시공과 함께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3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동과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서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파동과 입자는 각각 무엇일까요? 파동은 모든 존재에 있는 고유의 진동입니다. 존재가 갖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형태가
바로 이 파동이지요. 이 파동을 통해 대상은 움직임을 갖습니다. 입자란 존재들을 지탱해주는 알갱이와도 같습니다. 입자는 파동과 반대로 에너지가 응축된 형태이지요. 입자를 통해 대상은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파동과 입자 또한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각자가 자존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의존이 반드시 필요한데 파동이 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매질이 되는 입자가 있어야 하고 입자는 파동과 결합하여 모양을 구성하고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안에 역시 입자가 있고 그 입자엔 다시 파동이 있으며 반대로 입자 안에는 파동이 있고 그 파동 안에는 다시 입자가 있어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동과 입자는 물질의 바탕이 되고 이러한 물질이라는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시공으로 하늘의 삶은 시공, 파동, 입자입니다. 곧 시공은 파동과 입자라는 양극을 아우르는 극이고 이 시공이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 3극은 4극이 됩니다. 물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속성은 기본적으로 3의 법칙을 따르지만 더 들어가면 4로 뒤에 나오는 운삼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시간과 공간은 각각의 속성에 따라 파동과 입자에 대비할 수 있지요. 움직임의 속성을 갖는 파동은 시간의 속성에 가깝고 응축된 덩어리인 입자는 공간의 속성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방향성은 직선인 반면 파동은 방향에 제한이 없고 공간은 제한이 없는 넓이인 반면 입자는 제한된 넓이를 갖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시공, 파동, 입자가 조합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이 나타나고 이것이 삼천이의 이입니다.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의 3요소가 만들어낸 물질적 하늘의 모습이지요. 하늘의 모습은 빛으로 나타나는데 빛에는 밝음과 어둠의 양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무조건 밝다고 생각해 밝음을 곧 빛의 의미로 아는데 어둠도 빛의 한 형태이지요. 드러난 빛의 형태가 밝음이고 드러나지 않은 빛의 형태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빛인 밝음과 드러나지 않은 빛인 어둠은 바로 파동과 입자의 속성에 의해 생겨납니다. 파동의 속성이 표출된 모습이 밝음이고 입자가 표출된 모습이 어둠입니다. 밝음은 파동과 같이 퍼지며 시공 중 시간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둠은 입자처럼 뭉쳐져 있으며 짙은 존재이고 시공 중 공간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또한 밝음은 시공을 나타내는 성질을 지니는 반면 어둠은 시공을 감추어 버리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렇게 물질의 하늘은 시공, 파동, 입자의 3요소로 구성되고 이 3요소에 의해 하늘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의 모습을 띱니다. 3요소 중에서도 시공은 파동과 입자를 아우르는 요소이고, 시공은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뉘어 4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시간, 입자는 공간에 각각 대비될 수 있지요. 이러한 3요소가 조합되면서 밝음과 어둠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밝음은 다시 파동에, 어둠은 입자에 대비됩니다. 즉, 삼극의 법칙에 따라 하늘을 이루는 물질의 요소도 삼극으로 이루어지며, 그중 하나의 극은 중추를 이룹니다. 이 중추가 되는 극은 다시 나누어져 삼극은 동시에 사극의 법칙도 띠게 되는데, 동시에 사극도 되는 삼극은 극명화된 물질에서 양극의 모습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하늘은 땅과 인간의 근간으로서 하늘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땅과 대비되는데, 땅은 물을 형상화한 일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3요소와 대비하여 땅은 물질의 존재를 반증하듯 물질의 생명을 이루는 3요소를 가집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적 생명의 3요소를 가지는 물질의 땅을 하늘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4편의 1부가 끝났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삼극의 기초로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의 세 가지 존재 법칙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법칙이 조합되어 물질로 나타날 때는 있다 혹은 없다라는 양극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형상의 하늘, 땅, 사람이 삼극의 법칙을 내포하는데, 이제 천, 지, 인이 물질로 존재하는 삼천이, 삼지, 삼위인에서는 각자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극명한 양극을 드러냅니다. 1부는 이 중에서도 삼천이를 설명하였는데요. 삼천이에서의 삼은 물질의 하늘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을 뜻하고, 이는 이러한 기본 속성인 3요소가 나타내는 양극이지요. 유와 유무가 있기 위해서는 무라는 본질이 처음 있어야 하듯, 하늘은 땅과 인간의 근간으로서 물질의 하늘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3요소를 가집니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라는 개념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시공입니다. 3요소 가운데 중추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지요. 이 시공은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공에 의해 실제의 개념이 정립되면 물질이 나타나게 되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파동과 입자입니다. 파동이란 모든 존재에 있는 고유의 진동이며, 입자는 존재가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며 서로 포함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요. 결론적으로 하늘의 삶은 시공, 파동, 입자이며, 시공이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원리에서 삼극은 동시에 사극의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운삼사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누어진 시간과 공간은 각각 파동과 입자의 속성과 대비됩니다. 무적용 상태에 놓여진 시간과 공간이 파동과 입자로서 각각 적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유사한 속성을 내포하는 것이지요. 움직임을 갖는 파동은 시간의 속성에 가깝고 물질의 크기를 나타내는 입자는 공간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직선적인 방향인 반면 파동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공간은 제한이 없는 넓이인 반면 입자는 제한된 넓이를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늘의 3요소가 조합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삼천이의 이이지요. 에너지가 분출되어 드러난 빛이 밝음이고 에너지가 응축되어 드러나지 않은 빛이 어둠입니다. 따라서 밝음은 파동의 속성을 띠며 시공 중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입자의 속성을 띠며 시공 중 공간에 가깝지요. 또한 밝음은 시공을 나타내지만 어둠은 시공을 감추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렇게 물질의 하늘은 시공, 파동, 입자의 3요소로 구성되면서도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어서 물질의 하늘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땅입니다. 물질의 땅은 물을 형상화한 일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늘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땅은 하늘이 나타내는 존재를 반증하듯 존재가 가지는 생명의 3요소를 구성합니다. 삼천이에 이은 이러한 물질의 땅인 삼지인은 다음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